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강합니다. 다만 정부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 범위를 조정할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거세서 업계 간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11시간 넘는 논의 끝에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특히 정부는 중고차 시장이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 중 56.1%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허위 매물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행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고차 시장의 빗장이 열리면서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자체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제 앞으로 중고차 매매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어떤 소비자의 권익 증대라든지 중고차 시장의 선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완성차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기존 중고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업계를 떠나야죠. 다 잘못하면. 물건이 있어야지 팔아먹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이 크다고 그러는데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익금을 놓고 따져야 되는데. 정부는 기존 업계의 불만을 고려해 조만간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 범위를 조정할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앞으로도 완성차 업계와 기존 중고차 매매 업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영근입니다. 현대차가 첫 전기차 SUV인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GV70 전기차 모델의 현지 생산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급난에 이어서 중국 코로나 봉쇄에 따른 부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두 줄 헤드램프가 차량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현대차가 최근 국내 시장에 출시한 제네시스의 GV70 전기차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신기술인 이터레인 모드가 적용돼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럭셔리 전기차인 제네시스 GV70 전기차를 통해 관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한다는 구상입니다. 세단 타입의 G80 전동화 모델, CUV 타입의 GV60에 이은 제네시스의 세 번째 전기차이자 첫 전동화 SUV 모델입니다. 세 가지 바디 타입의 전기차 라인업을 통해 다양한 고객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대차는 또 미국 첫 현지 생산 전기차 모델로 GV70 전기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에는 중형 전기 세단인 아이오닉 6도 출시해 전기차 라인업 다변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가 이처럼 신형 전기차를 연이어 내놓으며 전기차 회사로 변모하고 있지만 부품 공급망 문제는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반도체 수급난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로 내부 전기 배선을 정리하는 와이어링 하니스를 공급받지 못해 이번 주부터 전기차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남은 재고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출고 지연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부품 공급망 문제라는 파고를 넘어서며 전기차 패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재용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데요. 시멘트의 주요 원료인 유연탄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마저 발발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원가 부담이 커진 시멘트 업계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재차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유연탄 선물 가격이 이달 들어 톤당 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월 톤당 150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던 유연탄 가격이 2달 새 3배 가까이 뛸 것으로 전망된 겁니다. 유연탄은 시멘트 생산의 핵심 연료.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시멘트 업체들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서 전체 유연탄 수입 물량의 75%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위기 상황입니다. 시멘트 업체들은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와 같은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늘리며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당장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연료 대체를 위한 설비 개조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선 유연탄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관건은 레미콘 업계의 수용 여력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7월 시멘트 가격을 톤당 5% 올린 데 이어 지난달에도 추가로 18%의 가격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레미콘 업계가 아직 이에 대해 확실한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시멘트 업계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도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